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대변인 신동욱입니다. 오늘 정말 국회는 슬픈 날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런데 국회만 슬픈 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어떤 곳입니까? 법을 판단하는 정의의 최종 전당이죠. 그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 시도가 이건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범죄자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적 문제들이 대선 가도에 장애물이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가의 근본을 마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 참혹한 사법부 침탈 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운동이 12일 시작이니까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틀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제목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입니다. 지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데 대해서 대법관들을 불러서 대선 개입하기 위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대법관 10명을 국회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요. 여러분들 국회의장 아시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양쪽으로 있고 그 뒤에 의자를 여러 개 놓고 증인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신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판결을 했나? 이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대화가 오갔나?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 10명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단하는 모든 판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러서 청문회에서 급박하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통해서 세 개의 권력이 서로 그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균형점을 찾아서 이 나라를 운영하게 대한민국 헌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국회 의석 몇 석 더 가진 민주당이 대법관 10명을 불러서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대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양심을 지키는 최후 보루입니다. 그 대법관들의 양심에 대한 인격 살인입니다. 이미 청문회장에 부르기로 의결한 것 자체가 대법관들의 명예를 살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언론들이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렇구나. 청문회 재밌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정부가 삼권 분립이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탄핵으로 급박했죠. 탄핵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10명을 앞에 주르륵 앉혀놓고 따져 묻는 그 장면이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앞으로 대법원이 내놓는 판결, 국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입법부가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로 대한민국 국회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무엇인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듭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이 민주당의 DNA가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본인들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뭔데, 이재명 후보가 뭔데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2025년 5월 7일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난리가 났습니다만 역시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이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법원이 재판하지 않겠다. 이재명 재판 중단법입니다.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흔들어서 이재명 한 사람을 막겠다, 방탄하겠다, 보호하겠다. 여러분들 이거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행안위에서 행정안전위원회죠. 어떤 법이 처리가 됐냐면 허위사실 공표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다라고 판단한 백현동 사건, 이걸 무죄로 만드는 법안이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허위사실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이 공표가 되면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그동안에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들이 유죄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백현동 아파트 지을 때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고 해서 유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협박받았다라고 거짓말한 거,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거짓말은 잘못으로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폭거를 오늘 하루에만 이렇게 3건을 저질렀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죠.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거 다 치워주겠다는 겁니다. 이럴 거면 그냥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다 무효로 한다, 다 중단시킨다, 다 공소기각하도록 한다라는 그 법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뭐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그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슬픈 날입니다. 저희가 숫자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막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게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하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보다 더한 법이 나오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어떤 법이든지 다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법도 밀어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기세를 보면 나라 팔아먹는 법 왜 못 만들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밖에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안위 앞에서 몽청껏 당신네들이 이러고도 국회의원이냐라고 외쳤습니다만 눈도 깜빡하지 않고 회의실로 들어가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까지 권력을 잡아야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집안을 망쳐놓고 그 집안의 가장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뭘 보고 배웁니까? 대통령이 되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세상. 대통령이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세상. 대통령이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무엇을 뺏어서 자기 배를 채우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이것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도덕 교과서에는 과연 뭘 써넣어야 됩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역사에는 무엇을 기술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이것만은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국회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에서는 막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없어서 온몸으로라도 막아야 되면 막아야겠지만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